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선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에 힘입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픈AI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6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재시공 결정에 따른 결산 손실 5,500억 원을 일시에 반영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2분기 4,13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이 단독 입찰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 지원함 이차함 건조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601억 원으로 한화오션은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8년 12월 해군의 군수 지원함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2분기 호실적과 50%의 주주 환원율 달성 등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속가능 ROE 10%, 보통주 자본 비율 13%, 총 주주 환원율 50%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내놓고 나서의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원망스러운 시선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만족만 시켜주게 된다면, 충족만 시켜주게 된다면 주가는 여실없이 화답에 나서주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HD 한국조선해양 이야기인데요. 실적 개선에 이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1.3%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저는 이 점이 잘못 찍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428.7%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41.1%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매출이 일단 이렇게 21%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조업 일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자회사 공정 정상화로 인해서 건조 물량 자체가 확대됐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쉽습니다. 수입은 많이 증가를 시키고 지출은 줄여야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줄였냐 한번 살펴봤더니 건조 물량이 확대되면서 고정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매주를 주는 그 비중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그러니까 강관이라든지 강판이라든지 이런 강제 가격 역시도 하락하게 되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제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이시는 것처럼 건조 성과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럼 또 비싸게 팔 수 있죠. 이런 좋은 소식 속에 고환율이라는 상황까지 잘 뒷받침이 되게 되면서 수입은 또 늘어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영업이익이 428%까지 급등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회사는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적의 카드를 꺼내들게 될 텐데요. 바로 피크아웃 카드였습니다. 이 피크아웃 우려감 다시 불식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고수익성 위주의 상선, 선별 수주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중동 및 유럽 지역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고로 이 프로젝트 결과는 올해 4분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따내서 이 피크아웃 논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주분들께서도 환호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까지 3사 모두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첫 배당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0%까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HD 한국조선해양은 10%에서 조금 내려왔고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4%까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전한 소식이 HD 한국조선해양의 품에 안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인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하는 듯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봤더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투드뉴가 유럽에서 품목 허가 권고를 받아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유럽 30개국에 판매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사인데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특허가 만료된 그 의약품의 구조나 기능을 비슷하게 만든 복제의약품입니다. 복제의약품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것이죠. 바이오 시밀러사가 사실 유럽 시장 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사 굉장히 전 세계 수백만 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전 세계 33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봤을 때는 3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2개 기업이 궁금하시죠? 나머지 2개 기업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이어서 이렇게 3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투즈뉴가 뭐지 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즈뉴라는 것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입니다. 그러면 또 허셉틴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넨텍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추후에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이 미국의 제넨틱을 인수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연간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속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시장 점유율을 잘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3%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더 좋았습니다. 무려 71%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거둔 배경에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3번째 기업 중에 하나인 그 2가지 기업 중에 하나인 바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마일스톤을 잘 수령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4공장 가동률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제약 바이오사 중에서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93만 원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오늘 경신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상한가 안착했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가 풀린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24%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음봉 전환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밸류업의 핵심 내용은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면 어제장 부진했던 우리 지수는 그래도 바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양대 시장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회복의 움직임은 코스피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21선을 터치하면서 마감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1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가운데 조선과 건설 업종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좀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소재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SG가 오늘 장에서도 6%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그런데 8거래 정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매도가 차별화되게 나타나는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SG 종목의 수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SG 그룹 같은 이제 SG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은 딱히 그렇게 너무 신경 쓰셔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겁고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총이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2,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산다. 그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외국인이 되었던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이 사는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테마적 성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딱히 수급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딥하게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G그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부각이 되었고 이제 재건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러시아와의 이제 좀 이런 휴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요번에 그 중국 외교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화 협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간에서 이렇게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중재 국가로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와의 좀 더 우방국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불릴 만큼 1,300조짜리의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경기, 중국의 이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중국도 여기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한번 이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SG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어떤 소재를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아스콘을 생산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SG가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아스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그 시꺼먼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에는 이제 도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인가 이제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뭐 230억인가 한 200억 넘는 그런 금액을 이런 부분의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강한 종목들 대모 대장급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현재 지금 단기가에 지정 예고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단일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SG 같은 경우는 이미 단일가 들어갔다가 이게 3일 동안 지나고 나서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일가 매매는 이제 안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약간 이런 부분으로 주춤 공시 관련 이슈로 주춤하는 상황에서의 대장으로서 현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발주들도 지금 테마의 초입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 주들은 일단 테마주들은 한번 시작되면 한 달에서 한 두어 달 정도 긴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입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전쟁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본다라면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후발주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종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어저께 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단기가일 지정 예고가 걸려 있다든지 단일가가 걸릴 것 같은 종목들은 시세를 뽑아내더라도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윗꼬리를 달고 착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결국은 한원가 차이로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들, 뭐 다스코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늦게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마성의 어떤 뭐 기인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이 재료가 한번 부각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미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G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뭐 SY 스틸텍 같은 게 코론 글로벌과의 이제 MOU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 백화점 그룹인데 이 타워 크레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선을 설치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좀 필요한 그런 크레인들을 생산하는 거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굵직한 종목에서는 현대로템, 전체 그 철도 매출이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라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이제 해외 수주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건설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어쨌든 재건 자체가 건설이니까 네. 거기도 이제 그대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옮겨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테마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테마주를 굉장히 뭐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해외 건설 기업 하면 우리 현대건설 꼽을 수 있잖아요. 현대건설을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약간 이렇게 추세를 잡아놓은 기업들,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신고가 가고 있는 뭐 현대로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테마적인 성격을 보신다라면 뭐 SG 나쁘지 않고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뭐 저항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집중해야 할 종목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마리하나 관련 쪽도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 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쪽이 마리하나 합법화를 뭐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네.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는 테마로 우선 몰리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정말 안 될 때는 다 같이 밀려요. 다 같이 밀리는데 시장은 불안하기는 한데 개별주 쪽에 재료가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오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오늘이 2,39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21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렇게 윗꼬리가 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주 성격임을 말씀을 드리고 주가 변동성의 확대가 부각이 가능한 측면이에요. 지금은 그런 구간인데 오늘의 시가 같은 경우가 흘러갔던 게 한 2,200원 정도 거의 시가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좀 보기보다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개별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구나. 그중에서 테마가 있을 때 부각이 되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좀 재료에 대한 무게를 각자 좀 보면서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 그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대량 거래가 있었다 보니 오늘 시장 또한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리화나 테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테마성 움직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다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요 종목군들이 있고 다른 모멘텀 같은 경우 재건 그다음에 또 다른 쪽은 좀 지금 코로나19 또 심해졌다 보니까 이제 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 이게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료 무게를 파악하는 법은 아예 새로운 거, 새롭게 나타난 부분.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가 가까이 남았는데 주가가 안 오른 쪽, 그런 쪽 같은 경우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국 대선은 11월이다 보니까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지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료의 무게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비트코인에 연사로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지금도 1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급등이 몇 번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추세 예상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일단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오늘 터치를 하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일요일 날에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몇 분 동안 얘기를 할까 이게 하나의 또 관심거리긴 한데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뭐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채굴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굴 관련된 기업들로 만들어진 ETF들도 미국 증시에는 있는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공약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일정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시세를 마지막으로 내고 일요일 날 이제 기조 연설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었고 또 비트코인 주가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쪽 이제 크립토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정으로 인해서 소멸되었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끝난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선 때까지 이제 뭐 재건이나 코인이나 이제 각 그 대선 후보들이 밀고 있는 정책 그와 뭐 관련된 연관된 그런 섹터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갤럭시안 머니트리 같은 경우가 14%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눌림목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일정주로 본다, 충분한 수익이 있다라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요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이 또 이어질지 이걸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과열 지정이 오늘부로 끝났거든요. 단일가 매매가 끝났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단일가 매매 끝난 이후에 시세 분출이 한 번씩은 꼭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14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 건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맞아요. 이게 금융주들 보면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신고가가 나기도 했었고 나머지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에 돌입해서 실적을 보니 부침 없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예전만큼은 덜하기는 하지만 밸류업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정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 중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잉여 현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하는데 배당 정책의 확대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단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정책을 소각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실적을 보더라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타 생명보험사 대비해서 부침이 심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올해부터 좀 새롭게 실적에 대한 재편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8만 원대 후반에서 9만 원대 후반 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8만 원대 후반에 박스권에 갔을 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오늘 두 종목이 모두 50일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보험주 중에서도 삼성생명 말고도 나머지 종목에서도 이런 신고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쪽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는 해상 쪽인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그런 구조상으로는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임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현대해상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HD 현대그룹 조선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도 국내외 증권사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조선 섹터들 상승 추세를 좀 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슈퍼 사이클인 건 알겠는데 일단 밸류적으로 이 중공업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포워드 실적을 반영을 해도 좀 과하다. 이게 뭐 AI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배를 만드는 그냥 제조인데 분명 잘 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2년 뒤의 실적보다도 지금 주가가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봤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유일하게 저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시황 브리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원인데 요번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기존에 어떤 가이던스 잡혀 있던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2025년 내년도 실적이 2조가 넘게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내년 실적으로 우리가 펄을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1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거는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2026년까지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주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26년에 2조 7,700억이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실적 이후에 이 가이던스도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업사이드가 밸류적으로 괜찮은 기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행진하는 데는 결국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D 뭐 현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됐던 뭐 중공업주들 지금 신고가 랠리 나오면서 좋은 흐름인데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여전히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업사이드가 실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시에는 공략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고가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결국은 조선주들이 실적이 다 좋다라면 그에 따라서 이제 기자재들 납품하는 업체들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태광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선 기자재들 어떤 것들이 있나 잘 살펴보시고요. 공략을 해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또 중소형단 종목들 괜찮게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지 신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조선 기자재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펴보면요. 위고비와 제빵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일단 분위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경쟁 상황을 놓고 그 암젠에서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하반기에 진입할 예정인데 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그 물질과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의 진행 단계를 내비쳤는데 주가가
29% 정도 올랐어요. 개별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생각을 한 건 우리나라에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장 초반에는 부각이 되는 모습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발성이냐 했을 때 애로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측인데 일정에 따라서 좀 주가들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한 9월 이전에는 충분히 정황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원료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침투해서 점유율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라일릴리가 이제 시밀러 부분을 출시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좀 연관된 사업에 대한 가능성 부분을 열어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관된 사업 부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는 좀 가장 먼저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오름세 보이다가 살짝은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가격으로 봤을 땐 뭐 65,000원 이런 가격대를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를 강하게 깰 때는 손절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격대 깨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해주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사 제형입니다. 그런 만큼 경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얼마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구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실체가 있는 기업이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동물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효능은 한 10배 정도 나오는 상황으로 기사화가 되었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 방향의 종착지는 경구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와 같은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작은 기업에 좀 무게가 있는 기업 쪽으로 체크를 하고 살펴보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경구용과 관련해서 D&D 파마텍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원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비만 치료제 쪽이니까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먼저 좀 볼 텐데 비만 치료제 쪽이고 종목은 사실 한국 BNC인데 이거는 비만 치료제로도 역시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마리화나도 같이 엮이더라고요. 네, 이 좀 재밌는 기업이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작년 뭐 올 초에 이제 관련 종목들 시세 날 때 같이 함께 좀 올라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대마의 줄기에서 뭐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마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였고 해리스 관련주로 약간 후발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라고 한다라면 좀 전에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던 오성첨단 소재가 있고 그리고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장마치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뜰 거예요. 그리고 뭐 오상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종목은 한국 BNC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후발주긴 하지만 얘가 이제 대장으로 한번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고요.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싶습니다. 주가가 일단 뭐 3월 고점 찍고 6월까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패치가 됐던 경구가 됐던 뭐 이렇게 부각이 많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방향을 지금 상승으로 돌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관련주, 대마 관련주로도 지금 엮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킬까? 결국은 주가 부양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 섹터 한참 좋을 때 뭐 태성 같은 기업들 갑자기 유리기판 우리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 얘기했었거든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어떤 재료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딘가 하나만 걸려도 주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비만 치료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 요것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고 미용 기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더말 필러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이제 보톨리늄 톡신 요걸 이제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7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이런 거 관련돼서 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갭이 뜬 부분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400% 넘게 증가했다라는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오늘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어디가 저점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종가까지 지금 한 6,500원짜리인데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날 때 그냥 종가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6,08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 7% 정도 손절 잡고 지금 현재 이슈 진행 중인 부분들 생각한다라면 7,9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업사이드는 20% 넘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 괜찮은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을 한국 BNC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전반이 조금 조정을 받나 싶더니 오늘은 그래도 회복하는 기조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알테오젠 어제 9% 넘게 빠지다가 오늘은 또 3% 강세 정도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추세 진단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은 로열티 구조의 계약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로열티 구조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약바이오 쪽은 기술 수출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뭐 그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도 뭐 몇 년에 이렇게 계약금과 그와 관련된 금액을 수취하는 구조여서 실제 계약이 나왔을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로열티 계약이 나왔을 때 해석에 대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추정을 하는 건 5%라는 로열티 계약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알테오젠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 정도 돼요. 그러면 킥트루다의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알테오젠이 연 1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감안해보고 22배란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시총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가능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목표가에 대입을 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27만 6천 원,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20조의 시가총액 대입해서 34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원픽 종목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마감까지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양대시장 그래도 회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이긴 하지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장 들어섰는데 급격하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고 일단 국내 지수 지금 101선, 121선 사이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울선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나온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7월 중순부터 이제 하락했던 요 흐름을 이제 돌려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좋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테마적인 흐름의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혼조세로 이어질 텐데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생각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에 기반을 둔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조정이 나올 때는요.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종목들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혹시나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 국면입니다.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공포에 떨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한번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C&I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는 80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을 기록하면서 총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티몬과 위메프 셧다운 우려감이 커지는 일이 있었죠. 신뢰를 잃은 티몬과 위메프를 떠나서 연 7조 원 수준의 총 거래액은 경쟁 오픈 마켓들로 유입될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은 바로 네이버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오픈 마켓이면서 그 시장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은 80점 나왔고요. 차트는 90점, 수급은 95점, 그리고 신호 강도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6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담배에 시장이 주목하게 되면서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KTNG입니다. 해외 판매 증가와 전자담배기기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거래일 중 무려 7거래일 동안 강하게 양봉을 켜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실적과 차트는 85점 막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90점을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8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GS건설이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들어서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매출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감소했다라는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놓은 GS건설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만 무려 27%나 급등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정말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 종목 살펴봤고요.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는 대선 이벤트 속에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펩트론의 경우에는 6만 5천 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관련된 HD 한국조선해양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